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자, 김민석 의원이 SNS에 오늘 쓴 거 정리해서 민주당 입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김민석, 조이대 시대의 법치 파괴, 원칙도 법리도 절제도 없이 사적 보훈으로 공적 판단을 짓밟은 윤석열의 아바타, 대한민국 법원을 국민적 공분과 개혁의 대상으로 만든 사법부의 적. 왜 그런 짓을 했는가? 국민의 질문과 요구에 답하고 사죄하고 사퇴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재명 후보, 김민석 수석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단계는 이거예요. 사죄하고 스스로 사퇴를 해라. 이게 빌드업인 거야. 그냥 곧바로 탄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투를 빗대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제 많이 좀 생긴 것 같아. 투 같은 거야 이거는. 소가 달려든다고 바로 찌르면 안 된다니까. 응? 소를 약 올려야 돼요. 약 올려야 돼. 너 임마 너 6만 페이지 읽어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판결한 거지. 응? 6만 페이지가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요. 6만 페이지가 이만큼이에요. 6만 페이지. 이게 6만 페이지야. 이게 6만 페이지를 이틀 동안 읽은 거야. 그죠? 제가 3일이라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심리 한 날은 못 읽을 거 아니에요. 이틀을 봐야지. 그죠? 읽은 날짜는. 이게 6만 페이지. 이만큼은 이틀 동안 읽었대 얘네들이. 대법관들이 뭐 대법관들은 무슨 초능력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틀 동안 읽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뭐 전자문서로 바꿨다 이러는데 그런 지금 얘기도 돌아요. 전자문서로 전환을 못했다 지금 법원에서. 이거는 조사 들어가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조사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전자문서로 전환을 했다라면 언제 했는지 이것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청문회 들어가고 국정조사 들어가면은 이건 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탄핵 들어가는 거예요. 명백한 탄핵 사유예요. 위법 판결을 한 거야. 위법 판결. 대법관 10명이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다 떠나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를 전자문서로 바뀐다고 해서 문자량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 전자문서로 바꾸면은 요만한 USB에도 들어가지. 이게 USB에 요만하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문서가 작아지는 건 아니죠. 문서가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양은 똑같은 거예요. 이만큼의 문서를 이틀 동안 읽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 사법고시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는 못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위법 판결이다. 정치 판결을 넘어서서 불법 판결을 한 거예요. 이 판결 자체가 처벌 대상인 겁니다. 지금. 조이대하고 조이대 이하 10명의 재판관들을 모조리 지금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탄핵을 넘어서 이건 구속수사해야 돼요. 구속수사해야지. 재판 기록도 안 읽고 재판을 했는데 지기현이는 저리 가라야 지금. 지기현이는 법을 이제 뭐 위반을 한 것이지만 그건 뭐 몰랐을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 재판 기록 자체를 안 읽고 재판을 했잖아. 이게 판결 무효죠. 예, 미니멀리스트님 거짓말하니 손이 덜덜덜. 그래서 조이대가 손을 덜덜덜덜덜덜덜덜덜. 예? 지가 떨리는 거야. 지가 생각해도 아 씨발 이러다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성렬이가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야 씨발 나 감옥 간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손 떨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너 알아서 사퇴해라. 국민들 앞에 위법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해라. 예, 이렇게 압박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빌드업인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예?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걸 좀 예를 들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면 좀 혼날 것 같아갖고 안 할게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준비 작업이
워밍업이 필요한 한 거잖아요. 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고, 적당히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이제 그 결정적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그 무식한 놈들이 그냥 다짜고짜 막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제 정치방송이라,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은 좀 드리기가 좀 뭐하긴 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알만한 분들이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막 들어가면 됩니까? 큰일 나는 거지? 뭐,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탁, 뭔가 이제 후끈 달아올랐을 때, 그때 이제 탁,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모르고, 이거 진짜 뭐 어디가 연애 한번 못 해본 사람들이, 그냥 막 무작정 들이대는 거야. 그냥 무작정. 야, 빨리, 씨발, 빨리 들어가자, 빨리. 빨리 들어가, 씨발. 그럼 큰일 난다니까, 씨발. 그래갖고 애기가 생기나, 우리가 애를 낳아야 되잖아,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애가 지금 제대로 생겨요? 예쁜 옥동자를 낳아야 되잖아,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옥동자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 준비 작업을 잘 하고, 그다음에 좋은 것도 먹고, 몸보신도 하고, 그다음 몸도 만들고, 그다음 분위기도 딱 잡고, 그런 거 있잖아, 막 야시시한 거 막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그 절정의 단계에서 쫙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마추어야 지금. 연애 한번 못 해봤어? 그냥 무작정 탄핵이 답이다. 들어가, 씨발 탄핵. 들어가. 진짜. 이걸 제가 이게 전문가가 지금 전문가가 이런 걸 지금 설명을 해드리잖아. 그럼 잘 배워가지고 사랑을 꽃피울 생각을 해야지. 그거 뭐 맨날 옳다고 지들이. 아이고 진짜. 민망했습니까? 아니 이건 뭐 그냥 민망한가? 또 우리끼리 뭘? 여기가 무슨 19금도 여기가 59금이야 59금 여기는. 평균 시청자 연령대가 한 59세쯤 될 거예요. 59세. 그리고 이제는 뭐 사랑을 꽃피우고 싶어도 꽃피울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뭐 이거 지금 시청하는 방송에서 이 정도 뭐 유머를 야하다고 하면 안 되지. 이건 야한 건 아니지. 근데 제가 어쨌건 이게 시사 정치 방송이니까 그런 걸 막 직설적으로 이동영 같으면 해요. 이동영은 하더라고.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품위 있는 제가 평론가이기 때문에 그런 색드립 같은 거, 뭐, 그럼 남천동, 뭐, 이런 애들, 뭐, 매불쇼, 이런 데선 하지. 채우기 같은 애들. 연예인들은 해. 근데 저는 이제 격조 높은 평론가, 정치 평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이제, 예를 든 것이지. 다른 방송 봐요. 이거 난리나. 요걸로, 오늘 지금 제가 팁을 드리는 거야. 다른 채널들이. 요거 요 색드립으로 해갖고 비유를 해서 싹 들어가 버리면은, 요것도 그냥 웃음꽃이 그냥 만발합니다. 대한민국에. 빵빵 터져요. 제가 이제 웃기는 방송 하시는 분들, 오늘 정치 개그 방송 하시는 분들은 요거 오늘 꼭 써먹어요. 요거 색드립 요거 성공합니다. 요거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난다. 자, 준비 작업을 잘해서 들어가야 된다. 닭발 먹고 오리발림. 그냥 들이대면 성렬이 덕수처럼 무자식이 되죠. 무자식 되는 건 괜찮은데 개자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개자식. 오늘 매불쇼에서 최욱씨 오늘 내 방송 혹시 봤으면은 요 드립 치면은 난리 진짜. 동접자 한 20만 명이 막 뒤집어집니다. 요거 색드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제가 원래 이렇게 비유를 잘해요. 어제는 이제 제가 투 드립, 투로 딱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 소를 바로 잡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소를 살살 약 올리다가 마지막에 팍 해갖고 그냥 팍 쓰러져야 소가. 어제 제가 예를 잘 드렸잖아요. 소를 가지고 얼레 하고 한 20일 정도, 지금 29일 남았으니까 한 20일 정도 이렇게 얼레 하면서 가지고 놀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대선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팍 찔러가지고 소가 막 이렇게 되면 얼레 관중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와, 그러면 그냥 대선에서 60% 꽉 찍고 가는 거지 우리가.
요게 이제 어제 이제 소드립에 이어서 오늘은 색드립. 그러잖아요.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된다.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그죠? 또 뭐 이렇게 하고 조립 빨고 요리 빨고, 너무 과하게 갔나? 이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팍. 그리고 이제 뭐 다 그저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죠? 탄핵 제가 이틀이면 된다. 48시간. 48시간이면 탄핵이 된다. 그러잖아. 우리 이 결정적인 순간은, 그러니까 우리 59세 이상이니까 이 정도 얘기는 해도 되잖아. 그렇게 막 우리가 분위기 잡고 뭐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상당히 긴 것 같지만은, 생각을 해보면은, 그 결정적인 시간은,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잖아. 그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니에요? 아니, 무슨 분위기 잡고, 뭐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진 않잖아. 똑같아요, 이것도. 탄핵도, 막 분위기 잡고, 하고,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막 이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이틀이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이틀이면 딱 들어갔어요. 48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48시간. 똑같은 거야, 이게. 비유가 아주 정확하잖아. 그 전에 이제 분위기 잡는 시간이 긴 거지. 예, 들어가가지고 일 보는 시간은 결정적 순간. 일 보는 시간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하여튼, 사랑의 절정. 예, 그건 얼마 안 돼. 그지? 저 재밌진님, 3분? 무슨 카레도 아니고 3분은 너무하지. 4분? 48시간이에요. 48시간. 그 안에 딱 끝내면 돼. 그 전까지는 계속 분위기를 무르익혀야 되는 겁니다. 끌고 나가야 돼요, 분위기를. 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민주당이. 근데 뭐 벌써부터 막 들어가자고 지랄들을 합니까? 열심히 분위기 잡고 있는데 지금. 자, 그래서 사죄하고 사퇴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다. 기록을 읽었는지 답해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록을 읽었는지 답해라. 기록을 안 읽었다. 이것만 확인되면 돼, 지금. 근데 아직 논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걸 이틀 만에 읽는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상식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니까 탄핵을 할 결정적 사유, 증거를 잡아내야 된다고. 안 읽었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김민석 수석이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야. 기다리면 돼요. 딱 잡아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잡아가지고 한 방에 보내야 된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해버리면 안 돼. 큰일 나. 제가 어제 이제 핵폭탄 터뜨렸는데 불발탄이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발탄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들어가면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들어가는 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헌법재판관도 결국은 판사예요. 결국은 판사잖아. 가제는 개 편이야. 절대 우리 편이 아니야. 지난번에 탄핵 인용했다고 그래가지고 5대3이 나오니 4대4가 나오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헌재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헌재가 절대 우리 편이 아니고, 잘 보세요. 윤석열 탄핵 외에는 다 기각됐어. 지금까지. 윤석열 탄핵 외에는 다 기각된 거 아니에요. 특히 검사 탄핵도 다 기각됐어. 이른바 이게 동업자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동업자 의식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뭐예요? 공범 의식이지, 공범 의식. 그래서 판사가 판사를 탄핵한다라는 거 웬간해서 그런 일이 있기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 조급하게 우리가 마음 급하다고 탄핵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그래, 탄핵이 답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 진해원 검사 같은 사람들이 뭐 쟤네들이 무슨 상식이 있냐, 쟤네들이 무슨 법이 있냐, 지들 멋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5일날 무죄 선고를 하고 다음날 상고를 해서 재상고를 해가지고 검찰 측에서 바로 그날 판사가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해버려서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진혜원 검사가.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참, 그 검사라는 분이 희한한 소설을 쓴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건 제가 김규현 변호사 글을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해드렸어요. 예. 검사가 재상고를 하면은요, 무죄가 나와서 검사가 재상고를 하면은 그에 대한 답변서를 11일에 제출해야 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진혜원 검사는 몰랐는지 아니면 일부러 숨겼는지 그 형사소송법 조항은 싹 숨겨두고, 그러니까 10일의 시간이 있는 거야. 재상고를 하더라도 무죄가 나와서 검사 측에서 재상고를 하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답변서를 쓸 10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혜원 검사가 속였어. 왜 이런 거짓말을 전 했는지 모르겠어. 아니, 무식한데 잘난 척하고 싶어갖고 그랬던 건지. 검사라고 변호사라고 해갖고요, 모든 법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법전이 어마어마한 양이 있어. 그걸 알 수가 없어, 공부 안 하면은. 그걸 뭐 인간 AI야? 인간 챗 GPT입니까? 다 외워가지고 다니게? 그래서 재판 때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관련 법규를. 근데 그런 건 쏙 숨겨놓고 진혜원이 왜 저는 관심 끌고 싶어서 그랬는지. 근데 어제 그 김규현 변호사, 정의규현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정의규현 TV. 거기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커뮤니티에 글이 있어. 잘 정리를 해놨어. 진혜원이 거짓말한 거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일단. 위반하면 재판 성립이 안 돼. 그런 거짓말을 왜 해가지고 시청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듭니까? 우리 당원들을. 근데 아무튼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진혜원 검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할 수 있다 칩시다. 그건 여러분들이 막 믿었잖아.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서보학 교수라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쟤네들은 불법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서보학 교수는. 그럼 막을 방법이 없지 않냐? 7일과 20일이 있는데 항소 이유서 쓸 수 있는 20일을 박탈해버릴 수 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왜 불법을 무조건 법원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그렇다 칩시다. 서보학 교수나 진혜원 검사가 하는 얘기가 다 맞다 쳐요. 100% 맞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은 자, 우리가 탄핵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이게 넘어갔어. 헌법재판소에서 당일날 기각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에서 탄핵을 발의를 했어. 통과가 됐어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어. 넘어가자마자 야, 이건 말도 안 되고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이런 탄핵은 정치적 탄핵이기 때문에 바로 기각. 이러지 말라는 법이 있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판사예요. 판사 편이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누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다음 주에 연휴 끝나자마자 탄핵 시켰어. 하도 난리들을 쳐가지고 탄핵을 시켰어요. 일주일 만에 기각시켰어. 헌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하는 게 어딨냐.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면은 국가 법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겠다 그래가지고 대선 한 며칠 안 남겨두고, 한 일주일 남겨두고 기각을 시켜버려. 그 다음엔 어떡할 거야? 투데이 준님, 혁명이지. 그 다음엔 혁명밖에 없잖아요, 답이. 그것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런 고민 안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침대 축구 해야 된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이거 한 거야. 탄핵을 그냥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되치기 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소화. 뭘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검사 딱지 달고, 변호사 딱지 달고, 스펙 파는 새끼들 중에 제가 실력 있는 놈들을 못 봤어요. 스펙 장사하는 놈들 중에 실력 있는 놈을 못 봤다고. 내세울 게 스펙밖에 없기 때문에 스펙 장사질하는 거야. 이준석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하버드 나왔다라는 거야. 한덕수가 내세우는 게 뭐예요? 하버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실력이 있어요? 내가 뭐 변호사네, 뭐네, 전문가네. 아니, 이 정도까지 계산을 해봤냐고.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이재명 후보를 걱정을 하면은 심사숙고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정말로 어떠한 변수도 없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수를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빨리 탄핵하고 헌재로 가자고요. 헌재 기각되고. 그럼 막 혁명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린 건데 그 김민석 의원도 그 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죠? 자, 이와 관련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추신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지킨다는 대원칙하에 탄핵의 대상과 시기 등 모든 결정이 지도부에 위임됐다. 그러니까 어제 의총 결정의 핵심은 이거예요. 탄핵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보도다. 그래서 탄핵 결정을 보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는 그럼 보류했나? 그럼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정을 보류한 게 아니고 지도부에 위임한 거야. 지도부에 위임했어. 어제 의총에서 뭐 경론이 벌어졌잖아. 뭐 시기상조라는 사람도 있고 신중하게 하자는 사람, 빨리 하자는 사람. 지금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여기저기서 떠드는 거야. 지금 막 어머니는 야 내일 해야 좋다 그러고 아버지는 야 임마 빨리 들어가. 그리고 옆에 여동생은 오빠 천천히 해야 돼. 뭐 이런 막 사방에서 떠들어. 난 지금 막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래 이게 분위기가 돼요? 분위기가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사자한테 위임을 해야 돼. 위임을 해야 돼. 그 당사자가 하는 거지. 그 옛날에 무슨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 신혼 그 뭐야 첫날 밤, 첫날 밤 이제 결혼하고 첫날 밤, 그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막 구멍 뚫어가지고 뭐 하나 그러고 막 그 동네 주민들이 와서 보잖아. 그럼 그게 됩니까 일이? 안 되지. 넌 누구는 빨리 해라. 야 빨리 들어가. 누구는 천천히 해도 된다. 누구는 뭐 어떻게 하자. 막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오니까 막 정신산만하잖아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제 의총에서 결정한 건 뭐냐? 자, 그 뭐 언론에는 그냥 보류 이렇게 해놓고 실제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지도부는 누굽니까, 여러분? 지도부에 위임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도부라는 게 최고위원회잖아. 최고위원회에 위임을 한 거예요. 그 최고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 민주당 의원 나머지 의원들은 그걸 다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최고위원들 뭐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당을 이끌고 있는 건 박찬대 직무대리와 직무대행과 그 다음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야. 그 사실상 두 사람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그 두 사람한테 위임을 했다라는 건 둘이서 알아서 결정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에게 믿고 맡긴다. 당원들이 아니고 의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지킨다라는 대원칙,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지킨다라는 대원칙, 이걸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대원칙을.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지킨다는 대원칙이고, 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알아서 해라.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아서 지도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를 못 믿겠어요, 여러분? 응? 나이브해?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가 너무 나이브합니까? 아니래? 아무 생각 없어? 몰라 잘? 지대원이만큼도 몰라요? 서방만큼도 몰라? 변호사 2명에 회계사 1명이야. 그리고 수백 명의 자문그룹이 있어요.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야, 알아서.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우리가 이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자, 일단은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한다. 15일 전에. 15일날 이제 첫 공판을 1차 공판을 하기로 했으니까 15일 전에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하고, 이재명 후보는 15일 재판에는 참석을 안 한다. 불참한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15일 재판기일 변경을, 이건 제가 볼 때는 제 생각보다는 더 보수적인 플랜이에요. 더 안전빵 플랜이라는 거야.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15일 날 재판을 가지 말고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을 15일 하여튼 전후로 해라. 예, 전후로 해가지고 그 나라 안 가니까 최소한 일주일에서 최대 2주 내지 3주 정도 연기가 돼요.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을 당일날 하고 15일날 하고 15일날 그러면 첫 공판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재권 재판부에서 재판 기일을 다시 잡을 거 아니에요. 자, 22일 이전에 재판 기일을 잡으면 이거는 내란 하수인으로 행동대장으로 봐야죠. 조이대의 행동대장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은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22일 이전으로 두 번째 공판 기일을 22일 이전으로 잡으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되고 2주 뒤인 6월 29일에 잡으면 대선 전에 판결이 안 되기 때문에 29일에 잡으면은 대선 전에 판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탄핵 절차를 안 들어가도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거보다 더 확실히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이전에 재판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15일 재판을 변경을 안 해주면은 바로 뭐 탄핵이 됐건 민주당이 들어가겠다. 절차에 바로 돌입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15일 지나도 된다고 봐요. 왜? 어차피 1차 공판 때는 변론이 진행이 안 되니까 공판은 어차피 한 번 더 잡아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시간을 더 벌 수 있잖아. 지금은 무조건 시간을 더 벌면 돼요. 대선 전에 판결만, 대법 확정 판결만 안 나오도록 만들면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야, 제 입장은. 그 최대한 시간을 벌어놔야, 하루라도 더 벌어놔야 쟤네들이 되치기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탄핵에 들어갔는데 헌재에서 또 되치기가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2, 3개월 걸리는데 자, 헌재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하겠다. 그래서 15일에 만약에 이제 15일에 기일 변경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 쟤네들이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주에 이제 탄핵을 했다 칩시다. 그 주에 탄핵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대선까지 2주가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아. 그 일주일 만에 헌재에서 야, 이거는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고 대법원이 기능 정지가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심리해가지고 빨리 결정하겠다 하고 일주일 만에 만약에 판결을 해버렸어. 그게 기각.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일주일이라도 다만 며칠이라도 시간을 최대한 버는 게 버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15일에 불출석하고 그때 재판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네? 그러면 그 다음 공판 기일을 잡을 거 아니에요. 22일 이전에 잡으면은 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자는 거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그럼 다만 2, 3일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2, 3일이 지금은 중요하다니까. 그 다음에 헌법심판 청구도 해. 할 수 있는 걸 다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마지노선은 언제냐면은 2월 26일이에요. 2월 26일을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놓고 2월 26일을 어떻게든 넘기는 방향으로 해서 그 다음에 탄핵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헌재에서 되치기 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지.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도부에 맡겨요. 지금 그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잖아, 제가. 그 뭐 지도부에 맡기지 누구한테 맡겨요, 그럼?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거. 제가 여기서 떠든다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주는 거잖아, 지금.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리고 그 결정 내용이 뭔지 알려드리려고. 아니, 저 유튜브 방송 정치평론가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야. 그건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지. 저는 민주당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정치판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당 지도부에 위임이 됐고, 당 지도부는 자 15일까지 변론 기일,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뭐 가처분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뭐 등등의 것들을 이제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제일 현명한 결정이라고 봐. 지금 아직도 뭐 당장 뭐 탄핵해야 된다, 탄핵 들어가자, 탄핵이 답이다, 이러면서 약 팔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지금 지도부에서 김민석 의원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머리 좋기로는 머리 좋은 걸로는 이 손꼽을 만한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제가 판단하기에 김민석 의원은 뭐 다른 의원은 다 머리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유달리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좋은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면 안 되지. 근데 김민석 의원이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보필하면서 해온 행적을 놓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그리고 민주당에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의 결정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 혼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동의가 아니라 하여튼 뭐 더 위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당 지도부 믿고 가면 된다. 당 지도부 믿고 가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막 탄핵이 답이다. 탄핵하자. 막 당장 하자. 이런 얘기 안 해도 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김민석 의원 얘기까지 좀 김민석 천재다 얘기 오늘 칭찬해 주려고 방송했는데 이거 재판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갔네. 자, 아무튼 자, 이것도 김민석 의원이 제안을 해서 지금 조이대 사태 재판 기록 공개 촉구 서명 운동 진행하고 있어요. 이틀 만에 100만 해달라. 그런데 지금 100만 넘었습니다. 100만 넘었으니까 안 해도 된다. 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계속 서명을 해야 돼요. 이거 링크는 더불어민주당 뭐 가면 다 있습니다. 링크 여기저기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틀 만에 현재 1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대법원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 자, 이게 빌드업인가요? 벌써 민심을 형성해내고 있잖아. 잘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은 힘을 실어주고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대선 이제 29일 남았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여러분 이제 제가 뭐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대선 시계는 뭐 저것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제각 제때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3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9일이에요 여러분. 29일만 지나면은 이 악몽 같은 불안의 나날도 여러분들 끝나게 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재명 무조건 대통령 됩니다.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건.